참석하시게 됐는데 사실 회장님은 지금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고 차라리 회장님이 그쪽으로 참석하시는 게 맞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과 당사자를 위해서 그게 차라리 참석하시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좀 바꿨어요. 제가 회장님 발제신들 쭉 보니까 우리 회장님 워낙 좀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했더니 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참석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 전부 우리 같은 식구네요. 사실. 그래서 외국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회장님 발제인들 중에서 간단하게 한 3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들 사실은 제가 가족협회에 좀 몸담은 지 오래됐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 이정환 대표님이 계시는 우리 가족협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사실은 가족협회 지금 요새 무슨 일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일 좀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못하게 계시니까 제가 회장님이나 저도 이렇게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족협회를 전에하고 다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당히 고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한 3가지에 관해서만 저희들 협회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회장님 발제문에서요. 제가 볼 때는 41페이지입니다. 보면은 그 둘째에 있습니다. 그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재활활동 보조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동료 지원과대를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재활시설에서 보면은 재활활동 보조원은 정신질환에서 스스로 회복하여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또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면 이래가지고 규정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장초에 만든 이 취지는 사실은 우리 지금 교육받고 나온 동료 직원들 있잖아요. 동료 직원들 쪽에 많이 채용을 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전국적으로 다 파악을 했는데 몇 군데를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 채용을 안 해요. 누가 채용하거든요? 보니까 뭐 복지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시설에서는 뭐 복지사님이 딴 일도 하고 이런 하고 아마 병행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입법 취지하고 완전히 어긋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단체라 이런 데서 좀 격체적으로 발전을 내시면은 저희들 가족들은 그 옆에 좀 같이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거리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겠는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시가지고 혹시 그래 아니시면 저는 좋겠고 만약에 그게 그게 없다면 저희들 가족협회에서도 이거를 또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런 용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뒤에 우리 차후에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41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보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 이정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민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호 문제를 폐지하자 이런 문제 아마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장기적으로 이걸 폐지를 하자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어차피 계획을 썼으니까 문제는 지금 응급센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 아시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에 거기에 응급센터가 있으니까 이거 최소한 전국에 한 5개 건역별로는 응급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사실 그 24시간 3주도 해야 되고 이런 체계가 안 되면 사실은 그 보호입원제 실제 이건 다 인간된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 가족협회에서는 이거 자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기 전에 우리 관계되는데 좀 민원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볼까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42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면은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보면은 그 입소 대상 누구를 입소한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규정이
그 정신질환자가 진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진단서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초과 환자들이나 이 보면은 병원에 치료받아야 될 환자인데 알고 보면은 이 요양병원 시스템이 인수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조기 치료하면 이거 지금 중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것도 참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희들이 회장님 의견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검토하고 그렇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뭐 복지부에 또 이건 아마 지금 시행규칙이니까 아마 복지부 자체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 건의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 대단님께서 적어놓은 식 보면은 지금 사실 나다리게도 계속 나옵니다만도 이 자살률을 하는 자체 이것이 보면은 저희들이 1등이거든요. 1등, 2등하고 배 차이 나는 1등이에요. 독자적 1등인데 이것을 사실은 이거 보면은 이게 원인이 뭐냐. 이게 사실은 심도에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도 지금 검토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나는 알아보려고 실제 노력을 했고 또 뭐 역량의 한계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조현 환자가 보면은 평생 동안 예를 들어 자살하는 숫자가 3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10%는 완전 생활 마감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팩트다. 그러면은 OECD 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러면 조현병의 숫자가 다르냐? 환자 숫자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미국 자체는 비슷하다. 그럼 뭐냐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OECD 국가 우리나라 수준이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이런 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그런 데는 보건 예산 중에서 정신건강에 들어가는 분야가 한 7% 내지 12%인데 전체 예산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한 2 내지 3%밖에 안 돼요. 작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저도 파악이 그거다면 잘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그 사대복하는 게 보이잖아요. 보험제도가 딴 데 없는 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파악하는 게 어려운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 본래 정신건강 분야의 그 예산이 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력점이 좀 많이 가는가 혼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의문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팩트로 정확하게 나와야 뭐 어떤 건의가 하는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건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회장님 발제는 지금 마치고 제가 저희 협회에 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협회는 사실은 뭐 다 알겠습니다만 또 저희들 협회도 또 오래됐어요. 한 20년 됐는데 하다 보니까 또 말담하고 달담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안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 회장님하고 계속 그런 우리가 회장님 얘기하지만 가족협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시설도 만들고 실제 그때는 좀 실제 우리 뭐 당사 단체들은 이 자체가 크게 유명시잖아요. 그러고 또 재활시설, 시설에 이런 게 있어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가족협회가 뭐 다른 데를 한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들이 볼 때는 가족협회가 무슨 공모 사업을 따라 뭐 사업하고 이런 데는 만만치 않느냐. 이게 우리 가족들은 이게 정신 문제를 따르는데 가족도 돈하고 얘기는 안 되는 하고 그리고 공모 사업이 있으면은 뭐 우리 정신질환 관련 단체하고 우리하고 뭐 경쟁이가 난다. 이게 뭐의 생각 안 맞다. 실제로 그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도 그런 걸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협회 사실은 가족협회 입장에서 있습니다. 의사회도 중요해요. 의사도. 또 재활시설협회 이런 데도 중요합니다.
교양 시설들도 중요하고 또 그 일본의 사람들은 그 지원에서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 협회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중요해. 하나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취지를 하자면 우리가 가족협회는 사업부터 이런 거 말고 결국은 우리 사단법인자 선임복지 취지 자체가 회원들 회비 수입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그거는 거기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물매 개선비도 수익상 하나도 안 나고 다 없앴습니다. 안 하다 보면 힘들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사업다고 하면 지구에서는 또 봐야죠. 각 지구에서 말씀하기로 중앙단위고 이런 거는 뭐에서 좀 나빴다. 비하를 하고 그냥 중앙에 뭐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의사에서 뭐 심도 있는 진료를 필요해가지고 수가를 좀 올려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럼 의사가 혼자 하는 것도 우리 같이 하자. 또 예를 들어 뭐 JRC 서비스 이런 데서 보면 당사자 뭐 처음 계신 필요가 그 차이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리 같이 주장하자. 저희들이 너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같이 할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실제 거기 같이 동참하니까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첫째 방향을 정하는 거의 정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 나오셨지만 장애인 등록 의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장애인 정책부가도 뭐 아직 뭐 이야기만 던지나 주제적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장애인 복지법 있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사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지급 제한법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소관에 있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법 이걸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등록 장애인 있잖아요. 미등록. 실제적으로 미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증이 없으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교육부에 한 2월 달에 가면 회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딴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밑에 서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 실제 미동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같다고. 그래서 대충 짐작을 지금 조연 같은 경우에는 한 43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쪽으로 이제 한 15만 원 정도 본다. 엄청 숫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이 필요하고 혜택이 필요한 이 사람인데 중증은 실제적으로 병원에도 왔다 갔다 바꾸고 실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더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미등록이다. 그 다음에 사무관하고 실제 내려고 하다니 그러면 이 교정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럼 정신질환자로 바꿀까요? 정신질환자로 바꾸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 이것도 같다. 그러면 이런 거는 다 검토를 해보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만약에 장애인 등록 실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이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여기 가능한 사람들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조연이 제일 중요해.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때 건강검진할 때 그런 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교육부에서 정책 안 되고 복지로 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 복지부 장관님도 면담이 되면 같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